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어느덧 제가 사주 이 강의를 하고 지금 거의 60강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지지 중에 미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주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1강하고 2강 때 제가 전반적으로 사주 강의 어떤 순서라든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강의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어갈지를 간단하게 중간에 다시 한번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일단은 사주의 가장 기본인 음양을 했죠. 음양, 그 다음에 오행, 그리고 오행의 생극제와 그 다음에 천간, 12지지, 십천간 12지지에 대한 그 내용,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개의 어떤 이 천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이어서 12지지, 지금 자수부터 시작을 했죠.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지금 미에 대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술해까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간의 합에 대한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천간의 합, 그 다음에 합을 비롯한 생극자와, 천간의 생극자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지의 합형충파해, 그러니까 지지의 어떤 삼합, 방합, 그리고 육합, 그 다음에 충, 형, 파해에 대한 기초 강의를 좀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십성, 사주에 관련 사주 공부의 꽃이라고 하죠. 십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십성을 다른 말로는 뭐 십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육친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활용적인 면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지. 어차피 그 특성이라든가 그 글자의 관계성은 같습니다. 비견이나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그런 내용 같기 때문에 십신, 육친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어떤 그 사주 8글자 원국의 기본 테마, 사회적인 테마를 조금 읽어내는 격에 대해서, 격에다가 용신이죠. 용신에 대한 개념적인 강의를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천간과 지지의 어떤 관계성, 힘의 세기, 왕세 강약,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양새라든가 성격적인 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12운성이 이건 포태법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또 절대법이라고도 했는데, 이 12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학파에서는 12운성을 안 보는 학파들도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어떤 천간의 어떤 운동성, 지지와의 관계성 보는데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12운성이 중요해요. 12운성 강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12신살. 어차피 12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계절의 논리죠. 그러니까 12지지에서 다 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으로 간직하게끔 강의를 하는데, 그 상을 갖고 있으면요, 이 12운성이나 12신사를 공부하고 숙지하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12신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기타신살. 기타신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호살, 그 다음에 괴강살, 원진, 귀문, 고란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궁성. 처음 강의에도 궁성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연월,
그 다음에 일시, 이거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고서 실제 사주 통변 시 적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강의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대운, 세운 보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실전 통변을 하든 기초 강의를 다시 한번 하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를 제가 쭉 대략적으로 기간을 따져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더니 강의를 한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반.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이제 10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10월이고 아마 10월 중에 강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2021년 정도 이제 끝에 돼서야 기초적인 제가 하고 싶은 강의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반복 강의를 하든 아니면 실전 통변 위주로 하든 그것은 추후에 한번 다시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월, 자, 미토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일단은 이 사주는, 지지는 사계절의 운동을 잘 읽어내면 어느 정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의 토,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환절기라고 했죠. 환절기. 그래서 이 진은 양력으로 4월인데 봄에서 여름을 이어주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 미월은 양력으로 7월입니다. 양력으로 7월이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주는 토가 되고, 이 수월은 양력으로 10월이 됩니다. 10월이 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주는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축토는 양력으로 1월이 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주는 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화 금수를 지나는 사계절을 지나면서 이 진술충미의 월이든 세운이든 대운은 다른 어떤 그 글자가 오는 대운보다 훨씬 변화가 많습니다. 이 화계의 의미도 있고요. 뭔가 지난 것을 덮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 진술충미는 사고지 또는 사묘지라고 하죠. 사고지나 사묘지. 그래서 엄청 변화가 큰 어떤 글자이다. 이 진술충미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미월은 계절적으로 보면 양력으로 7월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양력으로 7월. 근데 7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7월 7일이 소서거든요. 소서.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 그래서 8월 7일이 입추 전까지, 그쵸? 약 그 한 달간이고, 이 중간에 7월 22일경에 대서가, 아주 큰 더위로는 대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 7월, 이 사오음이 여름을 뜻하는 이 계절 중에 사실은 오화가 사오미의 왕지로서 가장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가장 더운 달은 이 미월입니다. 미월. 그래서 저는 미월을 미치게 덥다, 미칠 듯이 덥다 해서 미칠 해서 7월로 이렇게 처음에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미월이 가장 더운 거죠. 겨울은 해자축에서 이 자월, 양력 12월이 가장 이 운기의 흐름으로 봐서는 가장 추워야겠지만, 실제로 가장 추운 것은 이 축월인 양력 1월이 됩니다. 자, 그 의미는 이 미토라는 것은, 그죠? 이 4, 5를 지나면서 복사열로 지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대지가 지면이 달궈지면서 그 복사열로 인해서 가장 덥다. 그리고 이 축월은 열기가 점점 식어가면서
인월이 되기 전에 이 축월이 가장 춥다. 그래서 우리가 열로 뜻하는 정화의 이 축 있죠? 이 축이 이게 열인데 12운성으로 따지면 이 축월이 인묘지입니다. 인묘. 가장 기운이 약한. 그러니까 이 열이 가장 인묘지에서 추운이 없기 때문에 가장 춥겠죠? 가장 춥다. 자, 그것처럼 이 정화 말고 개수가 있죠. 개수는 음의 극단이죠. 임수, 개수. 그래서 가장 어떤 응축된 추위와 어둠과 그걸 뜻하는데 이 개미, 이 미토, 7월, 이게 1월이죠. 미월이 7월이라고 했고요. 이 개미 또한 이거 냉기인데 여기 인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냉기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덥다. 그리고 이 미토의 나중에 지장간을 보면 정을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계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장간이나 어떤 12운성을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미신이나 뭐 그런 무속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가 있는 거죠.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으면 이게 학문이 될 수 없는데 어떤 이런 체계적인 논리도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미월이 가장 더운, 그렇죠? 가장 더운 달이다. 가장 더운 달이면서 삼양삼음으로 따져봤을 때도요. 이 사오미만 하면 사화에는 육양입니다. 셋, 육양이고 오하에 양의 극단에서 비로소 하나의 음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 오양 이름이 되고요. 자, 미월에 들어서는 사양 이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양의 이음의 계절이 도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월이 되면은 이제 삼양 삼음이 되겠죠. 삼양 삼음. 그래서 이 미월은 가장 덥다. 그리고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이어주는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주는 토다. 환절기를 뜻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계절을 논하기 전에 음과 양을 좀 따져보면요. 인묘진 사오미가 목하고 화로 이 큰 양의 기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의 기운을 이루고 있고요. 신유술 해자축이 금수로 음의 기운을 이루고 있어요. 음양으로 크게 이게 나눠서 본다면 이 미토가에서는 크게는 양에서 음으로 이어주는 이게 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는 토가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이 기토랑 가장 흡사한 토가 이 미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진술 충미 중에 양에서 음으로 이어주는 토가 천간에선 기토인데 지지에서는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토가 미토다.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양에서 음으로 이 바뀌어지는 토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미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큰 변화가 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축토에서 축토 같은 경우는 크게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토죠. 작게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토이기도 하지만 음양으로 따진다면 신유술 해자축의 음에서 인묘진 사오미로 가는 음에서
양으로 이어지는 토기 때문에 이 축토를 지나는 대운이나 세운을 나중에 우리가 통변을 해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음양과 계절의 논리를 일단은 바탕에 깔아 두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의 어떤 글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미월 이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의미에 미토라는 글자에 우리가 사주 통변할 때 필요한 그런 해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미토. 자, 미토는 일단 이게 간목의 모양이 있죠. 간목에 플러스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는 임묘진 사오미 어떤 목의 기운을 이제 성장을 그만해라 그렇게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목이 이 미토에서 12운성으로 따지면 이게 임묘가 됩니다. 그쵸? 또 개수도 미토에서 임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미토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이 생장, 그 다음에 어떤 성장 하는 어떤 발산을 이제 그만하는 어떤 기운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그래서 이 미토가 간목이 미토에 임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신유술 계속 커나가면 열매라든가 나무가 끝없이 커나가는 것이죠. 어떤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따져도 사람이 성장을 해서 키가 멈추지 않으면 2m, 3m, 4m까지 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만 자라면서 이제 수축, 나중에는 우리가 나이 한 50, 60 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좀 키가 작아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장하는 발산하는 어떤 기운이 미토에서 비로소 이렇게 임묘가 되면서 그러니까 금에서는 이제 비로소 하락하고 수렴하고 이제 응축하는 기운이 이제 비로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고 발전하는 기운 자체인 간목을 임묘를 시키는 어떤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토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이 미토, 이 나무가 겹쳐져서 어떤 이렇게 간목이 겹쳐진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는 실제로 안일미, 그 다음에 아직, 미완성, 어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떤 그런 미완성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7월 양력으로 7월이 되면 이 경금이 어떤 결실,
열매를 이제 뜻하는데, 미월을 양력 7월이 되면 어떤 이 비로소 가을로 접어드는 신월이 되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수축하고 이제 응결하는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여물지 않았다. 아직 여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아직 맛이 들지 않았다. 아직 맛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안일미, 아직, 미정,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완성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가 가지는 글자의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사주 공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는 절기학이라고 했죠. 절기학인데 우리가 24절기 중에 각 달의 시작에 시작하는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달을 나누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어본 복날 있죠? 복날. 이게 초복, 중, 말복이 있는데, 이 복날은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절기? 절기일까 아닐까? 맞습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는 여름을 지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농사 짓다 보면은 이제 체력도 많이 소모하고 영양 보충이 조금 힘들죠. 보릿고개도 지나면서. 그래서 이 여름을 잘 지내자,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도 우리가 잘 맞이하자 해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우리가 좀 예전에는 개고기, 보신탕도 먹고요. 또 이제 삼계탕도 먹고, 거기에 또 인삼이랑 대추 같은 거 넣어서 영양을 듬뿍 담아서 먹는 어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런 날을 정해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초복은 우리가 이제 하지 있죠, 하지. 하지가 언제죠? 대략적으로 6월 21일 양력이 되거든요.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 하지를 지나는 경일 있습니다. 경일 중에 초복은 세 번째 경일을 우리가 초복이라고 합니다. 경일. 자, 경은 크게 이제 신유술, 가을의 대표 글자죠. 가을의 대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경일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복이 6월 21일이 제가 따져보니까 을미일이었습니다. 을미. 자, 을미니까 첫 번째 경일은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그러니까 경자 5일 지나서 경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자일이 6월 26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자일은 자 7월 26일이 되겠죠. 7월 26일. 그러니까 세 번째 경일. 그러니까 7월 26일이 되고 7월 6일이 되겠죠. 7월 6일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일은 7월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6일이 이게 초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일, 두 번째 경일, 세 번째 경일. 그렇죠? 10일씩 나가니까. 자, 그리고 중복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하지를 지난 네 번째
경일. 그러니까 26일에서 열흘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7월 26일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복은 이제 절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입추. 자, 입추가 올해는 8월 7일이었거든요. 입추 이후에 첫 번째 경일을 뜻하거든요. 자, 입추가 이모. 자, 입추가 이모일이었거든요. 이모. 자, 이모, 개미, 갑신, 울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그러니까 8일 이후죠. 8일. 그러니까 경인이 첫 번째 경일인데 이게 8일 이후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이게 말복입니다. 절기는 아닌데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를 하지나 어떤 입추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런 날이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보통 초복, 중복은 양력 7월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말복은 양력 8월에 보통 들어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사주 공부하시니까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 미는 계절적으로 가장 더운 계절이다. 그 다음에 이 미는 사오미 여름에 속해 있기도 하죠. 여름에 속해 있기도 하고, 자, 이 미, 그러니까 사오미, 그러니까 화방국의 고지다. 그 다음에 또 미토는 해묘미, 그러니까 목, 삼합의 묘지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 진술충미는 그냥 혼자만 있으면 토로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또 사주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만,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토가, 그쵸? 화로도 변할 수 있고요. 또 목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무쌍한 진술충미라는 글자가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하다고 우리가 공부를 못할 건 없죠. 그래서 미토 같은 경우에 옆에 만약에 미토가 있는데 오가 있다. 그러면 옴이 육합이 되면서 방합도 되는 거죠. 그럼 미토는 전부 다 이게 화기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 옆에 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럼 미토는 이게 목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죠. 해묘미, 삼합의 어떤 그 반합의 기능으로서 목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토 또는 화 또는 목으로서의 어떤 이 삼합이나 방합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오묘요 사왕지는 바뀌지 않죠. 이 묘는 뭐가 와도 목입니다. 오는 어떤 글자가 주변에 와도 자 화가 되고, 유는 어떤 글자가 주변에 와도 금이고, 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데, 또 이 사생지인 인신사해 또한 이 진술충미 같은 사고지나 사묘지처럼 확확 변하지는 않지만, 자, 인목 글자는 인하고 묘가 있으면 목의 성분을 나타내지만, 인 옆에 오가 있으면 이게 인도 화의 글자로서 어떤 성질이 변합니다. 인옷을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인신사에도 주변에 어떤 삼합의 글자나 방합의 글자가
방합은 어차피 상관없고요. 삼합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임목에 그럼 왕지가 빠졌다. 예를 들면 이 신하고 유가 빠지고 신술이 있다. 그러면 이 술은 뭘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 술은 일단은 신유술 중에 방합에 왕지가 빠졌기 때문에 완벽한 방합은 아니지만 이 술토는 금으로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가운데 글자 유가 허자로서 생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으로도 볼 수 있다. 완벽한 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술충미 변화무쌍한 글자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시 시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시간 미시는 5시를 지난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의 시간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 오시가 낮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 해가 가장 중심에 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미시는 아까 말씀드린 복서열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월의 미시가 가장 더운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추운 때는요. 자, 축월의 축시죠. 가장 추운 때는 축월의 축시. 축월의 축시가 가장 춥다. 축시는 몇 시죠? 자, 시간으로는 새벽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시간이다. 그래서 이 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장 또 바쁜 시간이기도 하죠. 바쁘다. 이제 바쁘고 마무리를 해야 되고 번잡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좀 더우니까 지치고 노곤한 시간. 그래서 뭔가를 막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하루의 일과를 정리와 마무리.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벌려놨던 일을 가장 바쁘게 처리를 해야 될 시간. 그래서 우리가 미토가 있으면요, 장소적으로는 번잡한 곳. 그렇죠? 어떤 시장통. 이런 걸 뜻합니다. 사오미의 산은 번화한 곳이죠. 번화한 곳. 번잡한 곳하고 번화한 곳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교통이 발달한 곳이죠. 교통이 발달한 곳. 오가 가장 번화한 곳. 아까 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토는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일단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자, 2부에서는 이 미토가 가지는 양띠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타 물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